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 지난 차시에서 여러분께서 모의로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보셨습니다. 저희가 가상으로 면접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실제로 면접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보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자기가 질문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질문을 듣고 좀 어려워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몇 학생들은 물론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하고 당황해하고, 이제 저도 신입사원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부 때 공부했던 것들이 잘 까먹기도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질문에 답을 하려다 보면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외우는 답변만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이 강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풀어 나가고자 해서 학생 한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이정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분과 함께 저희가 한번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정화 씨는 일단은 그 지난 차시의 질문들을 봤을 때 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강의를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바로 대답이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어렵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려웠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렵다고 느낀 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라 할 때부터? 네, 자기소개할 때부터요. 네. 자신이 가진 역량이랑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단한 자기소개라고만 할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면접 들어가면은 뭐 한 1분간 자기소개해 주세요 뭐 이럴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항상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마이다스에서 예시로 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라든지 굳이 뭐 구조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면접관께서 그냥 한 1분간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자기소개를 한다면 그냥 하지 않고 질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가진 역량과 미래발전 가능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그거를 강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미래 발전 가능성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하시는데 그 자신이 가진 역량이라고 해봤자 사실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일 텐데 그 학생들이 학부생인데 이제 뭐 얼마나 알겠어요.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좀 아는 게 별로 없겠죠. 심지어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서 그 강의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냥 외워서 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외운 답변을 줄줄 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 까먹고 완전히 빈 백지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미래 발전 가능성 이래서 제가 발전을 할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 발전 가능성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해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하다. 내가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익혀왔던 것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싶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 회사에서. 면접을 올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접관 앞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당신 회사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 열정을 가지고 당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이것이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래 발전 가능성을 회사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자신이 가진 역량만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면접관이 딱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난 척 쩌는 애가 왔구만. 얘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뭐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잘 안 물어보고 혼자 막 열심히 그냥 뭐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자신감 있는 태도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자신감 있게 대답하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신감의 대상이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가져버리면은
그것은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자신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보다는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뭔가 부족한 건 알겠지만 사실 부족한 게 아니죠.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왔다 갔다 하면 면접관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요?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화 씨께서 그 알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모범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그 어려운 질문하면 또 당황스러우시니까. 네.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구조팀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학점을 보니까 구조공학 관련해서 학점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조 쪽으로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죠. 네, 이 질문 보면은 학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럼 정말 학점에 대해서 물어보나요? 물론 이제 안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물어보실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조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구조공학 그 학점을 보니까 C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100%입니다. 무조건 물어봐요. 저는 C풀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물어볼까요? 몇 점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지만 이런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 학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구조는 굉장히 뭐 어려운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구조팀으로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라면은 정화 씨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어렸을 때 어떤 구조물을 봤는데 그 구조물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학을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조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면접 볼 때. 근데 이제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면접관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약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은 약간 좀 희망적이고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현실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그 구조 분야에 자기가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구조물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구조라는 것이 단순히 튼튼하게만 만들면 끝인 줄 알았다. 여러 건물들을 보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튼튼하게만 지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구조에 다양한 재료가 있고 뭐 철골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 형식이 또 달라지더라. 막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재료일 때는 이렇게 또 쓰고 이런 재료일 때는 이렇게 또 쓰는구나.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 구조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튼튼하게만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조공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더라도 얘는 진짜로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조 분야가 어떤 학문인지를 알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 자기가 구조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구조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원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강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마이다스 에듀를 계속 진행을 하실 텐데 첫째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건축공학과 출신들이라면은 그 건축구조 분야의 기본 과정을 보시면은 건축구조 설계란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들어보시면은 건축구조의 역사를 이제 총망라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재료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었고 형식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고 그래서 좀 약간 상식적으로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교양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토목공학을 토목공학이죠? 네. 그러면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떤 강좌를 들으면 될까요? 그 토목공학과에는 또 그 교량의 계획과 설계 이해 그 기본 과정에 보시면은 그런 강의가 있는데 이제 토목공학과는 또 교량 질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교량의 형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구체적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주십니다. 형식별로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주변에 막
지나다니면서 교량을 보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죠. 저거는 저 형식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물어보죠. 네, 세 번째 질문을 봐도 그런데요. 네. 본인이 구조공학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철골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라고 여기 그렇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방금 말해주신 그런 강좌들을 보면은 도움이 네.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만약에 이게 구조공학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건축공학과라면 이제 교량이 아니라 뭐 초고층 빌딩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정환 씨가 짚어주신 질문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어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질문 한번 봐볼까요? 네. 그 질문 보면은 본인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구조물이 뭐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만약에 토목공학과라면 여기서 보통은 이제 교량이라고 만약에 대답을 했겠죠. 네. 그러면은 그럼 다음 질문에 또 이어집니다. 아, 교량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량 형식에는 그럼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한 거에 따라서 계속 추가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로 얘가 관심이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충 대답을 해버리면은 저는 사상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상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굉장히 낭패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공학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초고층 빌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지나다니면서 그 롯데월드 타워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이 기습적으로 그래요. 롯데월드 타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주실래요? 이러면은 높게 지어지는 거 빼고는 알고는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대답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네. 건축물로 할수록 함정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자기가 그 2차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함정을 스스로 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물의 형식에 따른 답변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구조물이 어떤 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마이다스 에이즈 기본 과정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또 건축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 이제 플랜트 분야를 가보시면은 철골 구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